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추석 때 받는 용돈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할 건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또 조금 있으면 추석이기도 하고 추석 설날 때 매일 받는 용돈, 그 용돈에 대해서는 금전이 무상으로 이전되는데 증여세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론을 말씀드리면 부과가 안 되죠. 왜냐면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세뱃돈 받았다고 증여세 내신 분이 없을 겁니다. 저도 20대 중반까지는 받았으니까 거의 뭐 어렸을 때부터 25년 세월 동안 증여세를 낸 적이 없어요. 결론은 내지 않는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도 있긴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 개념을 알기 위해서는 증여세 한도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자, 증여세 한도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경우에는 6억, 그리고 직계 존속 같은 경우에는 5천, 단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2천만 원, 그리고 직계 비속 직계 비속 5천만 원, 그리고 기타 친족은 1천만 원,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0원입니다. 지금 한도를 알았으니까 이 한도에 맞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설날에 이모가 나한테 용돈을 10만 원을 줬어요. 그러면 이모 같은 경우에는 기타 친족이고, 기타 친족 같은 경우에는 증여세 한도가 1천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10만 원을 받았는데 1천만 원이라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10만 원은 한도가 넘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근데 이 증여세 같은 경우에도 10년이라는 기간을 합산을 해요. 예를 들어가지고 1살부터 10살까지 내가 받은 세뱃돈을 이모한테 합산을 하는데 그게 1천만 원이 넘을까요? 만약에 10년 동안 1천만 원이 되려면 1년에 100만 원이라는 용돈을 줘야 되는데, 그냥 일반적인 가정에서 이모가 조카한테 1년에 100만 원을 용돈을 주는 경우는 많지는 않을 거예요. 용돈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받는 금액은 증여세 한도를 넘지 못하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애매하죠. 우리가 가족한테 용돈을 받는 게 아니라 아빠의 친구, 예를 들어가지고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우리가 삼촌이라 부르는 분이나, 아니면 어머니의 회사 동료? 이런 분들이 용돈을 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그 외의 분들은 증여세 한도가 0이라고 했는데 이런 분들한테 받는 돈은 그러면 증여세를 내야 되는 게 아닐까요? 라고 한다면 참 애매하죠. 우리나라 세법상 이런 게 있어요. 그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라는 게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우리나라의 관습상, 관례상, 친구의 딸이나 아들한테 만나면 아이고야 잘 지냈니? 하면서 용돈을 주는 게 우리나라는 익숙한 문화입니다.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세금을 과세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거든요. 자, 쉽게 예를 들어가지고 다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에 자식이 결혼을 하면 부모가 집을 해주는 경우가 생각보다 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해도 못 받을 것 같긴 하지만 제가 돈 벌어서 집 사야죠. 근데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제 친구 같은 경우에도 결혼할 때 부모님이 집을 해주셨고요. 그러면 지금은 집값이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그냥 기본적으로 신혼부부 둘이서 괜찮은 집 살라고 한다면 못해도 최소 2억 이상, 기본 3억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나라는 통념상, 사회 통념상 자식이 결혼하면 부모가 집을 해주는 게 익숙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세금을 과세하지 않는다라는 게 있어요. 좀 더 따져보면 우리가 증여세 한도를 10년간 합산한다고 하니까 부모님한테 내가 받는 건 5천만 원이 한도인데, 그리고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2천만 원이죠. 그러면 우리가 10살부터 20살 때까지 미성년자인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내 앞으로 용돈 플러스 생활비 2천만 원 넘지 않았을까요? 그냥 넘었을걸요? 통계상 자식을 낳고 그리고 대학교 졸업까지 시키는데 최소 2억이 든다고 합니다. 아이 한 명을 키우는데. 지금은 물가가 올랐으니까 더 들겠죠. 자, 그러면 증여세 한도를 진작에 넘어버렸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이런 말하기 그렇지만 부모는 자식을 낳았으면 자식을 성인이 될 때까지 키워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게 우리나라의 관습, 관례다 보니까 사회 통념상 타당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세금을 과세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지금 제가 거창하게 증여세 한도부터 예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드렸지만 설날, 추석 이럴 때, 그리고 오랜만에 친구 가족을 만나면 밑에 자식들한테
용돈을 주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우리나라의 문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가세하지 않으니까 마음 놓고 용돈 받으셔도 됩니다. 단 예외적으로 엄청 재벌집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뭐 생일 선물이라고 뭐 슈퍼카 사주고 생일 선물이라고 뭐 집 사주고 뭐 이런 거는 증여세 문제가 됩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는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에서 그 재벌집 말고 그냥 저 같은 일반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이루어지는 거지, 뭐 저기 우리랑 다른 세상 사는 사람을 비교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설명을 드릴 게, 또 개정안으로 나온 게 만약에 자녀가 결혼을 하면 또 1억까지 한도를 늘려준다라는 게 또 있으니까 또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있으면 추석이기도 하고 또 추석을 생각해서 관련된 재미난 증여세 얘기를 했는데요. 뭐 재미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생활 속에서 세금은 계속 있다, 사라지지 않는다, 이런 거는 참고하시고 아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영상을 올려봅니다.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또 제가 영상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